안녕하세요. 이지호의 문화산책 이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이야기와 음악 들으며 조금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호의 문화산책은 영화, 책,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인상 깊은 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57분) 동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지호의 문화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뮤지컬 레베카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레베카는 원작이 책이에요. 이 원작은 굉장히 예전에 출간되었는데요. 1938년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이 소설 레베카는 첫 출간 이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4년간 영국에서만 28쇄를 거듭할 정도였대요. 유럽이랑 미국 전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1940년에 영화화되었습니다. 이후에 수차례 영화, 연극, 뮤지컬로 각색되었죠. 이 레베카 작가는 데프니 듀 모리에인데요. 20세기 영국의 가장 대중적인 작가입니다. 평생 소설과 논픽션, 희곡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30권이 넘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런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9년에는 대임 자귀를 받았고요. 1977년에는 미국 미스터리 작가 협회가 수여하는 그랜드 마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스펜스의 여제,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가입니다. 작가 데프니 듀 모리에의 다른 작품으로는 나의 사촌 레이첼, 자메이카 여인숙, 인형, 희생양이 있습니다. 영화 레베카랑 뮤지컬 레베카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 레베카랑은 약간 달라요. 원작의 주인공 나는 수줍음도 많고 자기 표현에 서투른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성격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원래 직접적으로 레베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조차도. 그런데 영화에서는 전부인 레베카의 환영이 등장하면서 불안한 분위기가 조금 줄어들었죠.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인물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가 이름이 아니죠. 그냥 이름이 없어서 나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이 나는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90파운드를 받고 비서로 일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몬테카를로라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운명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맥심 드 윈터. 나는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감도 없는 상태고 또 맥심의 전 부인 레베카의 존재, 이 사람 때문에 결혼 생활에 집중을 못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맥심 드 윈터, 나의 남편이죠. 맥심은 부유한 영국의 상류층 신사입니다. 사교계에서도 꽤나 이름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재산, 그리고 삐까뻔쩍한 맨덜리 저택도 함께 받는데요. 원래 레베카라는 사교계에서 나름 칭송받는 여자랑 결혼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녀가 죽고 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죠. 또 세 번째 인물은 댄버스 부인입니다. 맥심이 가지고 있는 맨덜리 저택의 집사죠. 레베카랑 매우 각별한 사이로 그려지고요. 레베카가 죽은 이후에도 레베카를 계속 생각하면서 찾습니다. 맨덜리 저택에 남아있는 레베카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악의적으로 나를 마구 괴롭히죠. 그리고 나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댄버스 부인은 악역이거든요. 그런데 뮤지컬 내에서 미친 가창력을 보여주는 역할이어서 인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주인공 나보다 더 인기가 좋을걸요? 이 댄버스 부인은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마다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어떤 배우는 엄마와 딸 같은 개념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레베카를 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어떤 배우는 레베카에게 연인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와 함께 뮤지컬 레베카 즐겨봅시다. 이 뮤지컬은 나의 현재 시점에서 어젯밤 꿈에 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노래가 나오면서 극이 시작됩니다. 레베카라는 뮤지컬 자체가 16년 전에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인 것이 드러나죠. 어젯밤 꿈속 맨덜리. 어젯밤 꿈속 맨덜리 차가운 성벽 검디 검은 목도 옛 유령들의 매안에 애써 입고 묻어둔 기억 또다시 살아나 눈부신 달빛 라일락 향기 그리움을 부르네. 사나운 폭풍 검은 그림자 지울 수 없는 흔적. 어젯밤 꿈속 맨덜린 어둠 속의 추억 그립지만 아픈 상처 그 속에 꽃핀 사랑 항상 내 맘을 짓눌러왔던 레베카의 그 영혼 난 깨달았어. 과거에 벗어 싸워야 한다는 걸. 거센 불길을 헤치고 절망 끝에 온 희망. 어젯밤 꿈속 맨덜린 자유를 꿈꾼 사람. 모든 일이 시작된 프랑스의 봄날 고급 호텔 멋진 로비 4월 14일 16년 전에 그곳 몬테카를로. 나는 몬테카를로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사별한 잘생기고 돈 많은 귀족 남성 맥심을 만납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을 하고, 나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맨덜리 저택의 안주인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죠. 그 소식을 들은 댄버스 부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데요. 댄버스 부인은 말합니다. 대체 뭘 바라고 벌써 여기로 온 건지. 나한테 있어서 드 윈터 부인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데, 레베카를 말하죠. 당신은 비록 바다에 잠드셨지만 그 자린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어. 레베카의 자리는 그 누구도 올 수 없다.
이 감정들이 노래에도 잘 담겨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새 안주인 미세스 드 윈터. 닦아라 쓸어라 겁내라지만 구석구석 밀어라 털어라 서둘러 오늘 밤에 오셔 예전의 그 모습 다시 그 영광으로 누굴까 새 안주인 미세스 윈터 누가 오나 궁금해 재혼하실 줄 몰랐어 참 대단해 절망에 빠진 그의 마음을 빼앗은 그분 누구 미세스 윈터 도대체 무얼 바라고 벌써 여기로 온 건지 내게 윈터 부인은 이 세상 하나뿐인데 당신은 비록 바다에 잠드셨지만 그 자린 아무도 감히 넘볼 순 없어 6시쯤 아마도 도착한다고 하네요. 8시만 전 너무 늦어 다 빨린 안돼 새 안방은 옷장식 끝났고 벽난로도 켜뒀죠. 그녀 위해 미세스 윈터 그 누굴까 어떨까 우아하고 예쁘실까 도도하고 깐깐한 여자일까 아는 건 단 하나 그녀 이제 미세스 윈터 건물을 지금 막 통과했다네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예감이 안 좋아 네가 오다니 도구를 뜯고서 나무숲을 지나 비 맞은 눈부가 들어옵니다 제자리로 서둘러 한 줄로 서 허구이었어 기막혀 산산조각했던 네 법 터졌어 어린처럼 여자가 너무도 어색한 새 안주인 미세스 윈터 바다들여 새 안주인 아무리 어색해도 새 안주인 미세스 윈터 이렇게 댄버스 부인을 포함한 모두가 나와 레베카를 비교하며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레베카가 아끼던 큐피드 상을 깨트리게 됩니다. 후에 남편 맥심한테 사실 레베카의 큐피드 상을 깼는데 그걸 말하지 못했다. 화났냐? 라는 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맥심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버리는데요. 또 실컷 화낸 후에 각자의 방에서 또 서로를 믿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애절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 또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나와 막심 커플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매년 뮤지컬 홍보 영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노래죠. 창틈으로 바람이 밀려들고 달빛에 그림자들 춤추네 유령처럼 찬 목소리 집안 가득 불안한 내 맘속으로 스며와 밤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아 수많은 질문들 꼬리를 물고 날 괴롭혀와 하루 또 하루 검은 밤들 견딜 수 없는 어둠 날 지켜줘 용기를 잃지 않게 사랑의 힘으로 그를 믿게 내 마음 잡아줘 새 출발할 수 있다 믿었는데 과거는 날 절대 놔주지 않아 참 순진했던 생각 정말 어리석었어 검은 그림
그림자 떨쳐버릴 수 없어. 나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 내 희망은 다 거짓. 섣부른 출발, 때이른 결말. 하루 또 하루 검은 밤들, 견딜 수 없는 어둠. 날 지켜줘 과거가 날 짓누를 때. 사랑을 보여줘 너를 믿게. 내 마음 잡아줘. 하루 또 하루 검은 밤들, 견딜 수 없는 어둠. 날 지켜줘 과거가 날 짓누를 때. 사랑을 보여줘 너를 믿게. 내 마음 이렇게 둘은 화해하고 또 싸우고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데요. 한편 몰래 맨덜리를 방문해서 레베카의 방에서 보석 상자를 가져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잭 파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잭 파벨은 사실 레베카의 사촌이고요. 그녀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입니다. 특유의 능청맞은 성격과 능구렁이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요. 사실 벌이도 변변치 않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나오거든요. 이 잭 파벨은 드 윈터 부인이 된 나에게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레베카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맥심과 나를 협박하는 악역입니다. 이 보석 상자를 가져가려던 잭 파벨을 댄버스 부인이 저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나는 또 하필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잭 파벨이랑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댄버스 부인이 옛 마님인 레베카를 어떻게 여기는지 드러납니다. 그녀가 부른 남자들이 숭배한 그녀. 가야 돼요, 파벨. 들켜선 안 돼요. 걱정할 거 없어, 데니. 막심은 런던에 있잖아. 뭐 새로 오신 안주인께서 우리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긴 안전해요. 레베카의 신성한 방. 레베카가 돈을 어디다 뒀을까? 내 돈줄이 전부 말라버렸건. 그녀 물건에 손대지 말아요. 그냥 내 거였어. 오직 나만 사랑했지. 남자들이 숭배한 그녀, 그 마법 같은 매력으로 다 굴복시켰어. 늘 받기만 했었지. 남자들도 그녀를 꿈꿨어. 하지만 누구도 가질 순 없었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 난 달랐어. 난 그녀의 사촌, 그녀의 연인, 피로 엮인 금전의 사랑, 멈출 수 없던 우리의 욕망과 열정들, 은밀했던 우리 사랑. 남자들이 항상 그녀였지. 숭배한 그녀, 그 마법 같은 지킨 건 바로 매력으로 나였어. 다 굴복시켰어. 너도 알잖아. 받기만 했었지. 저리 비켜 데니. 남자들도 그녀가 그녀를 남편, 꿈꿨어. 그 돈이 하지만 필요해. 누구도 가질 순 없었어. 그녀도 그걸 원할걸. 당신도 마찬가지. 이렇게 잭 파벨이 떠나고 댄버스 부인은 나에게 가장 무도회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그래서 그때 입을 의상은 고르셨냐고. 없으면 계단 옆에 걸려있는 주인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캐롤라인 드 윈터의 초상화대로 꾸며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합니다. 나는
또 맥심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면서 댄버스 부인한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하죠. 한편 어느 날 우연히 맨덜리 저택 근처 해변가의 보트 보관소를 나가 찾게 되는데요. 거기서 맥심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맥심은 보트 보관소에 나가 온 것을 보면서 또 무섭게 화를 내죠. 이 남자 왜 자꾸 화를 내는 걸까요? 나는 도망가고요. 또 맥심은 머리를 싸매면서 자책을 하다가 과거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면서 또 자신을 다독이죠. 막심의 대표곡이죠. 시니어. 왜 또 이성을 잃었나 뭘까 내 안의 분노와 공포 내 자신을 혐오해 왜 난 여길 다시 또 찾았나 내게 내려진 저주인가 신이여 왜 여기로 날 이끄셨나요 어린 시절의 파도는 내게 포근한 자장가였지 날 품었던 바다여 허나 이젠 파도의 노래가 내겐 악령의 저주 같아 신이여 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날 기다려왔어 도망도 소용없어 과거는 끝까지 날 쫓아와 난 자유가 아닌 거야 싸워 이길 때까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 나의 과거를 마주하고서 내 저주를 풀 시간 운명이 날 여기로 불렀지 더는 피할 수 없는 싸움 그게 내가 맨돌리로 돌아온 이유 난 더 강해져야 해 검은 밤의 그림자보다 남편이 자꾸 저러니까 나는 가면 갈수록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남편은 레베카랑 관련된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고 댄버스 부인은 의도적으로 괴롭히죠.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레베카는 대단했다,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이런 칭찬들만 해주니까 레베카랑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죠. 그런 나에게 막심은 레베카보다는 진실하고 순수한 나가 더 좋다고 위로를 해주는데요. 별빛 같은 한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의미 없죠 하지만 말할게요 세월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겉모습만 예쁜 여자 어릴 때야 좋지만 남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 진실한 굳은 믿음 다정함 유쾌한 웃음 강인함 현명한 판단 고난을 이겨낼 힘 때론 길 잃고 방황을 할 때 곁에서 지켜줄 사람 캄캄한 하늘
별빛 같은 한 사람 친절한 굳센 용기 따뜻한 끝없는 사랑 정직한 침묵의 지혜 희망을 향한 의식 그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서로 위로해줄 사람 캄캄한 하늘 별빛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드디어 댄버스 부인이 말했던 가장무도회가 열립니다. 웬일로 나에게 드레스를 추천해준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댄버스 부인의 추천으로 입고 온 드레스가 알고 보니 작년에 레베카가 가장무도회에서 입었던 드레스와 같은 드레스였던 거죠.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또 레베카가 생각난 맥심은 나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다음날 침실로 들어오지 않는 맥심이 저택 서쪽 편에 레베카의 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또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슬슬 나도 레베카가 진절머리 나거든요. 그렇게 레베카의 방에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맥심이 아니라 댄버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도회의를 따졌죠. 댄버스 부인은 모르는 척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막 화를 냈는데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이때 댄버스 부인의 답변을 노래로 만든 것이 이 레베카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넘버죠. 메인 테마입니다. 레베카. 나를 조롱한 거야,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요? 감히 너 따위가 드윈터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렸으니까 밤바다의 깊은 신음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 틈으로 우릴 쳐다봐 문을 잠가 다 도망쳐 밤마다 스며있는 음습한 이 기운 바로 그녀의 긴 그림자 레베카 지금 어디든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레베카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만 달리어 너의 어떤 말도 다 듣고 있어 조심해 도망쳐 이 집안 모든 것은 다 그녀의 것 배신의 대가 참혹하지 용서는 없어 그녀의 숨이 깃든 여기 저택은 매일 그녀만을 기다려 레베카 지금 어디든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이거 실제로 뮤지컬 공연장에서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여담으로 나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댄버스 부인의 섬뜩한 표정이랑 금방이라도 확 낚아채버릴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겁먹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관객들이 한참 박수를 치는데요. 그래서 다음 곡 진행이 약간 지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래를 듣고 공포에 질린 나는 그냥 발코니에서 뛰어내릴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도망치듯이 해변가로 내려가는데요. 그때 죽은 레베카의 시신이 타고 있던 보트가 발견됩니다. 레베카의 시신을 보자 맥심은 절망하게 되는데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레베카를 사랑하는 당신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반전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맥심은 레베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워하고 끔찍해했죠.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칼날 같은 미소,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레베카를 사랑한 적이 없어. 뭐라고요? 나는 레베카를 증오했어. 참을 수 없이 교활하고 뻔뻔한 사랑이라곤 쥐뿔 모르는 여자.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속마음 어찌 그리 다 감쪽같이 속였나. 실은 나도 당했던 것. 세상 남자 그 미소에 다 굴복당했지. 현란한 말솜씨에 그 매력에 칼날 같은 그 미소 날 녹여버렸어. 전부 잊을 수 있어도 지울 수 없는 그녀 미소. 우리 함께 갔던 절벽 그녀와도 갔어. 몬테카를로에서 우린 거래를 했지. 차갑게 웃으며 내게 속삭였어. 네 안은 노릇해줄 테니 딴 남자랑 놀 땐 난 간섭하지 마. 난 사람들 눈이 두려워 더러운 계약을 했어. 이혼은 우리 집안의 금기. 그녀는 알았던 거야. 가족의 명예를 위해 난 뭐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칼날 같은 그 미소 날 녹여버렸어. 전부 잊을 수 있어도 지울 수 없는 그녀 미소. 아내 역할은 했지. 무섭게 완벽히 여기 맨덜리 사람들은 모두 속았어. 치밀한 계획 완벽한 그 연기. 레베카는 점점 더 과감해져갔어. 수많은 애인과 여기서 더러운 짓을 했어. 나를 보며 조롱하던 눈빛. 칼날 같은 그 미소 난 분명히 경고했지만 그냥 날 무시했어. 심지어 그녀의 애인 중엔 사촌도 있어서 잭 밤에. 그 사람 알아요. 당신이 런던 출장 갔을 때 여기 왔었어요. 그 얘기를 왜 하지 않은 거지? 당신에게 레베카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진 않았어요. 기억을 되살려? 정말해. 안 그래도 안 잊혀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녀가 돌아왔던 그 밤 집은 텅 비었고 불켜진 보트 보관소 그냥 파벨과 있을 거라 난 확신했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 보트 보관소로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엔 그녀 혼자였어. 쌓여있던 담배꽁초, 힘없이 창백한 얼굴, 뭔가 이상했어. 증오로 가득한
그 얼굴. 난 말했어, 넌 우리의 계약을 깼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말 좀 해봐, 이 걸레 같은 년아. 그때 그녀 날 비웃으며 내게 물었지. 나 만약 아이를 가졌다면 어쩌실래 세상이 당신네라 믿겠지. 맨덜리의 유일한 산소자. 완벽한 당신 아내는 완벽한 엄마 될 거야. 그럼 넌 멍청한 아빠 연기해줘. 날 같은 그 미소 견딜 수 없었어. 난 피가 솟구쳐 그녀를 밀쳤어. 그녀 쓰러졌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 나는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 죽었어. 웃는 얼굴로 그녀를 보트에 태워 바다에 가라앉혔어. 오늘 발견된 그곳에 그녀는 완벽히 계획했던 거야. 죽은 그녀가 결국 날 이겼어. 칼날 같은 그 미소 내 심장을 찔러. 전부 잊을 수 있어도 지울 수 없는 미소. 싸늘한 미소. 칼날 같은 그 미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맥심을 진정시키고 레베카는 자살한 걸로 하자면서 맥심을 설득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말투, 표정 모두 당당해집니다. 집의 고용인들에게 레베카의 물건을 전부 내다버리라고 명령하죠. 댄버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분노하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댄버스 부인에게 말합니다. 미세스 드 윈터는 나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댄버스 부인이 겨우 복원해 놓은 레베카의 큐피드 상을 보란듯이 바닥에 떨어뜨리죠. 이때 나오는 노래는 주체적인 나, 그리고 나와 맥심의 사랑의 힘을 강조합니다. 댄버스 부인?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줄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난초를 싫어해. 진달래 꽃이 훨씬 좋아. 여기 화분들 다 치워줘요. 이건 드 윈터 부인 난초들이죠. 여기 곰팡이 창문 좀 자주 열고 환기시켜요. 찬바람 싫어하셨죠? 착각하지 마요, 미세스 윈턴. 나야. 죽은 여자 물건들 다 치워줘요. 난 필요 없어. 모두 버려요. 이 수첩들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일 뿐이니.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 수첩과 편지지처럼 미세스 드 윈터를 위해서. 아니요, 틀렸어요, 미세스 윈턴. 나야. 사실 이 조각상 유치하다 생각했죠. 정말 지긋지긋해요. 치워줘요. 왠지 불길해, 기분 나빠. 그럼 제가 좀 던져드리죠. 이젠 여기가 내 집. 손님 치우는 그만해.
당당해진 나. 한편 레베카의 죽음에 대한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막심은 레베카가 자살한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정황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레베카의 자살 동기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가 자살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레베카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데니, 내가 죽을 땐 빨리 가고 싶어. 촛불이 꺼지듯 단숨에 라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자살을 증명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러다가 줄리앙 대령이라는 분이 레베카의 수첩을 또 뒤지게 됩니다. 그 수첩에는 레베카의 마지막 스케줄이 적혀 있었어요. 레베카는 런던에서 베이커라는 의사를 만났다는 것으로 확인되죠. 근데 그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베카의 내연남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댔죠. 임신 소식에 댄버스 부인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작 소설에서는 레베카가 댄버스 부인에게 딱 한 번 손목을 삐었을 때 한 의사에게 갔다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의사는 레베카에게 암 말기이기 때문에 임종을 준비하라는 말을 레베카에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레베카가 자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정리되죠. 댄버스 부인은 완전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레베카가 자신의 암을 속였다는 것도 있지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레베카가 사실은 무서워서 자살을 한 것으로 끝나버리죠. 숭배하던 인물의 신념이 한 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히 미쳐버리죠.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의 코트를 입고 머리를 풀고 최후의 발악으로 맨덜리 저택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렇게 저택과 함께 사라집니다. 불타는 맨덜리 들어보겠습니다. 저건 해가 아니야. 저건 맨덜리야. 한 명도 빠짐없이 줄서 나가세요. 안 나간 곳은 대피하세요. 집안의 모든 불은 다 꺼져 있었어. 새벽 복도에서 댄버스 부인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그녀는 웃었어. 내 소중한 모든 것 이젠 사라져 버리는 건가. 되돌릴 순 없나. 하지만 또 악령에 시달린 내겐 감옥과도 같은 곳. 차올라라 멜로디여 너의 뜻대로. 날 저주한 악령들아 너희도 다 같이 잡아요. 이 장면은 연출면에서 관객을 가장 크게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공연의 경우에는 저택 세트에 진짜 불이 피어오르는데요. 제 기억상으론 이때 얼굴도 따끈하지만 댄버스 부인의 그 절규,
그것 때문에 같이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택 화재 사건에 휘말렸지만 나와 맥심은 살아남았죠. 그 둘은 떠오르는 현재의 태양을 지켜보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 맥심과 나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레베카 속 주인공처럼 직장 상사와 출장 중에 우연히 20살 많은 재벌 2세 미남 호랍이랑 데이트를 즐기고 청혼을 받으면 결혼하시겠나요? 20살이나 많은 훤칠하고 돈 많은 미남과의 결혼. 과연 주인공은 막심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은데요. 아무리 사랑의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지만 제가 어느 정도 나이 들었을 때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남자를 챙겨줘야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일단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설정을 보면 재벌 2세 미남, 호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돈이 많은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미남인지,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동안인지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연예인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라면 청혼을 받더라도 진지하게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과연 맥심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고민이 드는 게 사랑이 뭐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 건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나가 맥심에게 진심이었냐 아니냐는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초에 맥심이 계속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심지어 그런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는데 이 주인공 여자는 옆에 있고 싶다고 레베카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더라도 옆에 있게만 해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이 부분을 누군가는 찐사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주인공이 엄청 가난하고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맥심에게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구원자는 이 남자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어렵네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건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결혼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정설인 것 같은데 또 설레고 불타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렘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이혼하지는 않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의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조차 사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맥심과 주인공의 결혼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레베카를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나중에 또 반전 포인트도 나오니까 신박함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인공이 좋은 사람인 건가? 아니면 약간 원래 이기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앞에만 보고 좀 순수하고 착한, 너무 욕먹어서 억울한 여자로 봤는데 레베카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이 주인공이 공포에서 안도로 바뀌잖아요. 남편이 레베카를 밀쳐서 살해했다는데 다행이다, 레베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구나 라는 식의 태도? 이 부분이 좀 의외였다고 해야 할까? 이후에도 맥심 곁에 남는 선택을 하고 그를 도와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이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레베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어쩔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나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부터 들 것 같습니다. 사실 나랑 이 맥심이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걸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더 의심이 커지지 않을까? 바로 이렇게 주인공처럼 아, 좋아,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레베카가 원작 소설에서는 댄버스 부인은 사라지고 맨덜리가 불에 타면서 끝이 나는데요. 영화랑 뮤지컬에서는 댄버스 부인이 함께 맨덜리에 불을 지르고 자기 파괴의 파국적인 결말로 가는데요. 어떤 매체의 결말이 마음에 드시나요? 댄버스 부인과 불타는 맨덜리. 어떻게 보면 이 불타는 맨덜리, 이 맨덜리는 댄버스 부인과 레베카의 추억의 장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허상이었다. 레베카는 댄버스 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꿈이 사라졌으니 댄버스 부인도 맨덜리도 함께 사라지는 거다. 같이 죽자? 뮤지컬이랑 영화의 결말이 의미 자체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 레베카의 러닝타임은 175분이고요. 2026년 11월에 올해죠. 또 다시 공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노래들도 뮤지컬 공연장의 웅장한 소리로 들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배우들의 연기력도 소름 돋습니다. 자, 그럼 이지호의 문화산책, 그러고 보니 4월의 마지막 라디오네요. 이번 달에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 어두운 밤을 다 이겨내. 상상 속에 그리던 날이 어느샌가 내게 흘러 들어와. 저 하늘에 마음을 그려 너에게 닿았으면 해. 가끔은 내게 별빛이 되어 따뜻한